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국 유교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의 한 몸에는 이와 기가 겸비되어 있으며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한 것이요 이는 무의하고 기는 유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자는 성현이 될 수 있지요. 반면에 기를 기르는 데 편벽된 자는 반드시 성을 해롭게 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 귀, 기천이죠.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이황 선생님의 생각이죠. 이는 무형이요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이통기국론입니다. 이것은 이율곡 선생님의 생각이죠. 또한 이는 무의요 기는 유의이므로 오로지 기가 바람에 이가 기를 타는 것입니다. 바로 기발이승 일도설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 선생의 생각입니다. 자, 1번 갑. 칠정 가운데 순선한 것이 사단이다.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바란 것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생각인데요. 요거는 갑이 아니고 을이 되겠죠. 2번 갑.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다. 요거는 사단과 칠정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한 이황 선생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황 선생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가 바란 것이다. 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바란 것이고요. 그 중에서 칠정 가운데서 순선한 것을 사단이라고 표현했죠. 자, 4번 을. 이는 바라는 것이고 기는 바라는 근거이다. 요거는 바뀌었죠? 기가 바라는 것이고 이가 바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을. 이와 기는 섞일 수는 있으나 떨어질 수는 없다. 갑을 공통된 생각이 이와 기는 불상리 불상잡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섞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 입장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동양사상과 갑을의 가상대화이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갑. 경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모든 사물에는 다 이치가 들어있다. 이것은 주자 선생님의 생각이죠. 모든 사물에 다 이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각 사물을 연구해서 알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자, 을. 그렇지 않습니다. 경물이란 마음에 있는 일을 바로잡는 것, 즉 마음의 본체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왕수인 선생님의 생각이죠. 왕수인 선생은 모든 사물의 이치, 도덕법칙은 다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바깥에 있는 사물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즉 마음만 바로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1번. 마음 밖에 이치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이치가 있다. 요거는 요거는 왕수인 선생 생각이죠. 두 번째, 모든 인식의 근거는 마음에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번. 도덕법칙이 마음 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법칙은 내 마음 안에만 존재한다. 역시 이것도 왕수인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4번. 경물치질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왕수인 선생님의 생각이죠. 자, 5번.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각 사물에 그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주사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왕수인의 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왕수인은 모든 그 이치가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다. 모든 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아는 그런 마음을 왕수인은 양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1번. 저절로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2번. 인간의 선한 본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실천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양지대로, 양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철저한 이론적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아니죠? 이 양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수 있는 능력이죠. 자, 5번. 시비와 선악을 즉각적으로 가려내는 마음이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아래 내용은 불교윤리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관계에서 생겨난다. 원인과 조건, 즉 인과 연의 상호관계에서 태어난다. 바로 인연을 얘기한 3번의 연기설이 되겠습니다. 답은 연기설입니다. 5번. 다음 동양윤리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하며, 즉 자기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 모든 사물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야 한다. 바로 이거 주사 선생님의 생각이었죠.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서, 즉 원래 갖고 나온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함양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자, 1번. 존비 친소의 구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요건 묵자의 생각이죠. 묵자의 겸해설을 이야기한 것이죠. 존비 친소, 존귀하고 비천하고 친하고 먼 이런 것과 구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바로 묵자의 생각입니다. 자, 2번.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본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맞죠? 성리학에서는 바로 주작, 성리학에서는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원래 선합니다. 덕이 내 안에 내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자, 3번. 사람은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씨를 본래부터 갖고 있다. 맞습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죠. 원래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4번. 우주 만물의 구조는 이와 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성리학에서는 이기론에서 바로 이 우주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 도덕을 통치 원리로 하여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성리학의 기본 원리가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유교사상과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하늘은 인간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인간이 선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하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였다. 마음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 때에도 그 권능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바로 이것은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죠. 원래 인간에게는 그 자주직권, 즉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태어날 때 인간은 기호, 무언가를 좋아하는 욕구만 가지고 태어날 뿐이지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주직권으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을 선택하게 되면 덕이 쌓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덕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실천과 노력에 의해서
덕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각각의 성이 아니다. 기질상에 나아가 단지 그 이만을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고 이와 기질을 합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다. 요거는 이율곡 선생님의 말씀이죠.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그래서 이와 기가 합친 기질지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은 기질의 변화로 본성인 사덕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까 갑 정약용 선생을 얘기하면서 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호, 욕구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주직권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선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 덕이 쌓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을은 이와 기가 운동성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자, 율곡 선생님은 이와 기가 둘 다 운동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만 운동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기발이승일도설, 요거 한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을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모두 기가 발에 표출된 것으로 본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우리의 타고나는 마음이고요. 타고나는 것이고요. 이 기가 발에서 표출된 것은 바로 칠정이죠. 그 칠정 가운데 선한 것을 사단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것은 좀 앞뒤가 바뀐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갑은 인의 예지를 후천적인 덕으로, 을은 생득적인 덕으로 본다. 요거 맞죠? 갑은 원래 그 덕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덕이 실천에 의해서, 즉 스스로의 선을 선택해서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후천적인 덕이고요. 을은 성리학자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덕은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갑, 을은 인간 마음에 존재하는 인의 예지를, 인의 예지의 본성을 천리로 본다. 아까 갑은 얘기했죠. 본성이 인의 예지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물이 담긴 그릇에 있어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기는 개개의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진다. 이기는 불상리하다. 서로 떠날 수 없다. 요걸 얘기하고 있고,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거기에 타는 것과 같다. 기발이 기발 이승 일도설, 바로 율곡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마음을 떠난 이치와 사물은 없다. 이거 먼저 풀어볼 때 얘기했죠. 마음 안에 모든 이치와 모든 이치와 도덕법칙이 들어있다라고 한 바로 왕수인 선생님의 얘기고요. 2번. 칠정 가운데 순선한 것이 사단이다. 요거 이 선생님의 이야기죠. 그 기가 발해서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기가 발한 것이다. 그 기가 발한 것이 칠정인데 그 칠정 가운데 순선한 것을 사단이라고 하자. 즉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기가 발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율곡 선생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사단과 칠정은 그것이 생겨나는 연원이 다르다. 사단은 이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요거는 이황 선생님의 생각이죠. 이기호발설. 사단과 칠정은 생겨나는 연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이황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4번.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다.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다. 요것 역시 이황 선생님의 생각이죠. 이발이 기수지, 바로 사단에 대한 생각이죠. 칠정은 기발이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 이승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사덕은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이었죠. 실천을 통해서 사덕이 형성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불교윤리의 사성제 가운데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1번 집성제, 2번 고성제, 3번 도성제, 4번 멸성제, 5번 상성제. 5번 상성제는 없습니다. 원래 고, 진, 멸, 도 이 네 가지가 사성제인데 그 중에서 집성제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고성제는 삶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3번 도성제는 그 고통을 없애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 멸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집성제. 자, 9번. 다음 동양 윤리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되, 만약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볼지니라. 요거 선종의 이야기죠. 선종.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깨닫는다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종의 얘기입니다.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그 자기 마음의 본래 그 본성을 깨닫게 되면 부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일 보겠습니다. 기억, 경전 공부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이거는 교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니은,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한다. 이건 소승불교의 이야기가 되겠죠. 디귿, 사람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을 강조한다. 바로 자기 마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누구나 부처라는 것을 강조한 바로 그 선종의 이야기죠. 리을,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살필 것을 강조한다. 마음을 본성을 살펴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음에 이를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삼교를 포함하고 백성들을 접하여 교화한다. 집에서는 효를 행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같고,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과 같으며,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같다. 즉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풍류라고 하는 도가 있었는데, 이 풍류라고 하는 그 속에는 삼교, 즉 유교, 불교, 도교의 내용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뒤에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풍류에 들어있던 그런 기본적인 사상들과 융합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도가도교 사상이 우리 전통 사상과 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융합되어 발전했다는 이야기고요. 자, 2번. 우리 선조들은 도가도교 사상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와 사상을 포용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전통인 풍류 사상에 들어있는 이런 삼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도가도교 사상이 융합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얘기고. 3번. 우리 전통 사상 속에는 도가,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가도교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전통 사상 속에는 원래부터 도가, 도교, 유교, 불교 이런 사상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풍류사상 속에는 유교의 무의자연이 아니라 충효죠. 불교의 충효가 아니라 불교의 자비사상. 도가도교의 자비정신이 아니라 무의자연. 좀 내용이 바뀌었네요.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
5번 도교 사상은 우리 전통 사상과 대립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도가도교 사상은 전통과 대립된 게 아니라 전통 사상과 융합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도가도교 사상은 독자적인 어떤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민간 사상으로서 백성들에게 그 위안을 주는 그런 사상으로서 전개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노자의 사상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노자는 무의자연, 상선약수 이 정도로 알면 되겠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 상선약수의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이야기죠. 바로 왜 물과 같이 살아야 하느냐. 그 니은에 나오고 있죠. 겸허와 부쟁의 삶의 도에 가깝다. 겸허, 물은 만물을 생육하면서도 항상 위에서 아래로 즉 낮은 곳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겸허하다고 표현한 거고요. 부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다른 것과 싸우지 않고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돌아가고 이와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부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상선약수의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 겸허와 부쟁의 삶이 도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생각이 되겠죠. 디귿, 백성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 도덕성 함양은 유교의 생각이죠. 도가에서는 도덕성도 하나의 무위가 아니라 유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리을, 무아를 깨달아 중도와 바람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거는 불교의 이야기죠. 도교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로 볼 때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야금을 탈 적에 줄이 너무 팽팽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줄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수행하는 이치도 그와 같다. 마음을 풀어놓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된다. 알맞은 마음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 즉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을 너무 이렇게 긴장 상태로 두어서도 안 되고 너무 풀어져서 그 게으른 상태가 돼서도 안 되죠. 적절하게 양극단을 벗어난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양극단을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1, 2, 3, 4, 5, 6번이 있는데요. 1, 2, 3번은 오전반이고 4, 5, 6번은 오후반입니다. 정답도 거기다 간단하게 기술해 놨는데요. 잘 살피시고 틀리지 않도록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세 문제가 있는데 모두 객관식입니다. 그 세 문제는 교과서 70쪽에서 72페이지 70쪽에서 72페이지까지 있으니까 한 장 반이니까 그거 잘 살피셔가지고 문제들 풀 때 영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